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 아마 되게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신규 투자 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산 가격보다 이제 많이 떨어지신 분들, 계좌가 많이 줄어든 거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늘상인데 있는 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면 그래도 또 전화가 와요. 밤늦게 또 전화가 오는데, 어쨌건 지금 이런 하락기 갑자기 급작스럽게 인 조정 장세가 이제 갑자기 태동을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불장다운 불장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그래서 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올 하반기가 됐던 아니면 뭐 중반기가 됐건, 비트코인은 우리가 뭐 생각했던 목표가 뭐 1억이라는 그런 돈,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그에 준하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이제 점진적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하락 장세에서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좀 포커스가 뭐냐면, 지난 하락에서는 비트코인이 20%가 빠지면 알트코인은 40%가 하락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창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18% 빠지면 어떤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덜 빠진 것도 있고, 어떤 코인은 뭐 20 몇 프로 빠진 거 있고, 거의 대등소이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장세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알트코인은 거의 바닥권에 진입했다, 비트코인하고 거의 동률로 빠지는 걸 보니까 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가 만약에 다시 오기 시작을 한다면, 알트코인이 시세 진폭을 할 거고, 개주계는 한간에는 이제 뭐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만 사모으시는 분은 있는데, 이더리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 또 드리는 거고, OMG 네트워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바이낸스에 보면은 바이낸스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ERC20 토큰 중에 스케빌리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OMG다. OMG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그 수수료와 전송 수수료와 그리고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코인이다. 그래서 바이낸스 아카데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OMG 네트워크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여튼 이거 잘 눈여겨 보시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왜 저한테 OMG 네트워크 말 안 하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코인을 뭐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릴 뭐 어떤 그 이슈거리가 있거나, 뭐 이런 바이낸스라든가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미니 거래소의 누군가라든가 뭐 언급을 하면 저도 이제 언급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가상자산은 뭐 여러분들 아마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깊이가 되게 깊이 떨어지면 상승 파동도 다시 되게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항상 반복되는 일이라서, 늘상 저는 이제 코인 가격 떨어지고 뭐 계좌 좀 줄어들고 뭐 비트코인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자 보세요. 여기 창원시가 결혼 드림론이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1억 원을 대출해 준다, 저금리로. 한 자녀 출산은 이자를 면제해 준다, 두 자녀 출산은 대출 원금의 30%를 탕감해 준다, 자녀가 3명 있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창원시에서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오죽하면 이런 식의 정책을 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정책을 앞으로는 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탄생을 한 거는 버추얼 스페이스하고 사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단기적으로 내 계좌에 숫자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해서, 제가 약간이라고 표현하면 욕할 사람도 있는데, 뭐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런 장세에서 수십억이 줄어든 사람도 있고, 수억 원에서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이 각 되게 많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상자산 투자하면서 항상 있는 일이고, 내가 10배를 벌라고 생각하면 10배 잃을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건 장밋빛 미래가
100% 온다는 거는 아마 누구나가 다 아마 확신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건 현물 경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파이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결국엔 엄청난 돈이 이제 밀려 들어올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현재 제가 캡처한 거고 여기서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캡처한 상태로만 그냥 보면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68.76이에요. 얼마 전까지 70을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하락세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타짜라고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은 비트코인 쪽으로 매수를 지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밤부터는 이더리움을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한 게 이번 주가 들어서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위험 시그널이 올 수 있다라고 누가 경고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 쪽으로 살짝 돌아섰다. 그러니까 1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주말이 되기 전까지는 89.47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1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1 정도가 늘어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이 올라가고 내리냐가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시장하고도 직결돼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미 당선이 되셨고 이분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약을 걸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번 주에 아마 이거에 관해서 아웃라인을 발표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3조 달러 경기 부양책은 이미 예견돼 있는 일이고, 현물 경제가 무너지면 양적 완화에 극단적 양적 완화를 또 시연을 할 거다. 결국엔 달러의 값어치,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가상자산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1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 트럼프 탄핵은 하원 제출 예정.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갑자기 되게 안 좋게 극한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전 이런 것들이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통령도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당선되고 또 탄핵되고, 전 이런 것들이 번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3조 달러 정도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구현되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장관들이 임명되면서부터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안도 지금보다 이제 명확해지고 세제안에 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부양책은 반드시 나온다. 그 날짜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되고, 당신이 처음이라면 비트코인 당황하지 마십시오. 폭락한 거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강세장에서 30%에서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최소 6개의 2017년 11월 13일 비트코인이 최저가 5,844를 기록한 후 34일 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240% 증가한 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최대 10만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그 상승세를 기대를 하세요. 뭐 이게 당장 10만 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올해까지 2021년도에 거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가 어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거는 희망의 로를 돌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폭락 장세를 연출했을 때는 의도가 다 있다는 거죠. 우리 보면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펀더멘탈도 모르고 투자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켄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약한 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그냥 투매를 하고 손절가를 그냥 버리고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기존에 이 시장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가진 코인이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고 뭐 큰 세력이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많다면 결국에는 그 가격까지 금방 올라가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크립토 버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좀 영향력이 있는 트레이더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정 기간은 횡보를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4만 달러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 4만 달러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궁극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1일에서 20일 정도 사이까지 2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 기간은 버텨보시면 분명히 기술적 반등하는 구간도 분명히 와요. 예, 조금만 더 버티시면. 왜냐면 하락 장세가 되게 오버솔드하게 이렇게 나오면 다시 기술적 반등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데 쉘비라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38,000달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계단식 하락을 그릴 거다. 그래서 24,000에서 26,000달러까지 그릴 거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차트적인 분석만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분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다. 자, 이분도 쉘비라는 분도 일단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는 다시 한번 거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장 비트코인이 18% 떨어졌을 때 원화 마켓에서 보면 되게 보잘것없이 보이겠지만 사토시 마켓에서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거래하시는 분들, 코인베이스나 폴로니엑스 이런 데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토시 마켓을 비트코인 기준에서 이제 사토시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2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오 3.0까지 구현되는데 92에서 95까지 가처브에 보면 코드가 업데이트 거기까지 진척이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2021년에는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하는 코인 중에 익명성 코인들도 있지만 호라이즌 지켓이 이런 것도 있지만 네오코인도 좀 제가 기대를 많이 거는 알트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자.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이제 보시면 되고 국영 중국은행 디지털 위안화를 위한 ATM 출시. 중국 농업은행은 시민들이 현금과 저축을 디지털 위안화로 전환할 수 있는 ATM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되게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디지털 위엔화가 이제 나오면서 가상자산을 밀어낼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알리페이에서 지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지갑이 있잖아요. 그리고 DCEP를 찍어내면 결국에는 그게 테스트되는 게 알리페이나 텐센트 이런 위챗페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용화 되는데 그 지갑이 디지털 지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을 거래하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리브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 지갑이 있잖아요. 디지털 지갑이 있잖아요. 그거는 리브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블록체인 지갑을 탑재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삼성페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냥 중국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아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다시 스탠스를 바꿔서 또 말씀들을 하시겠죠. 한국 신한은행은 암호화폐 보관 컨소시엄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 신한은행이 한국에서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됐대요. 저는 국민은행인 줄 알았는데 일본계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근데 코빗에서 여기 보시면은 신한은행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코빗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신한은행이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그러니까 한국 은행들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나중에 가상자산을 전액 다 현금화해서 빠져나갈 궁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자로 생활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차 이제 디테일한 게 나올 거고, 일괄 테더 결제를 제공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이런 헤드라인 제목이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테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 이슈로 인해서 1월 15일 날 레이 달리오가 이제 뭐 얘기한 날짜가 있잖아요. 오늘이 12일 날인데,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뭐 예전에도 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횟수로 따지면 10번도 더 있었던 일이라, 이건 뭐 그냥 무의미해요,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레이 달리오의 경고는 사실 무의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급락장이 발생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찍어다 붙이는 거죠. 하락을 하면 뭐 때문에 하락을 했다. 후행해서 기사를 거기다 찍어 붙이는 게 매스미디어사들이 이제 하는 일이고, 사실은 뭐 의도해서 이제 떨궜겠죠. 조정이 와야 할 시간에 조정이 온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그 레이어 2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코인들이 사실은 테더하고도 직관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테더는 오미세고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민트되고 있다. 빗비넥스를 이용해서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그런 걸 보면 뭐 테더가 저는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어쨌건 끝까지 지켜보시고, SPAC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데뷔하는 벡트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뭐 상장하려고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되게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글렌 허친스라는 분 있잖아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인 그분이 사실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벡트 거래소 이리스 X에도 동시에 투자를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DCG에서 또 뭐 어떻게 보면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베이스도 IPO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벡트 거래소가 주식시장에 이제 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IPO를 진행하는 게 사실은 다 이정표가 저는 2021년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잃게 될까요? 라고 여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마이클 대 폼페오인가? 그분인데, 아마 비슷하게 아마 견해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달러의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일시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어차피 양적 완화를 또다시 진행하기로 이미 기약이 돼 있고, 양적 완화를 진행 안 하면 현물 경제는 여기서 더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식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간다면 양적 완화의 액수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주택시장이 지지를 하면 그 안에서 세제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결국엔 정부니까, 하여튼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리플 소송 후 첫 코멘트, 미국 규제와 증권형 문제. 저는 이 문제가 규제안의 어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게 이정표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한테 득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리플사를 여기서 없앤다는 자체가, 억누른다는 자체가 사실은 미국 자신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미 비하인드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저는 하냐면,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까지는 그게 뭐 10억이 갔던, 뭐 향후 5년 후까지 10억이 갔건 얼마까지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이런 알트코인 몇몇 개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그 행동대장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 희망회로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어쨌건 제가 느낌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가상자산이 현재 증권시장과 통합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거다. 이번에 이 소송이 어떻게 결말을 내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제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에 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뒤통수를 되게 크게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위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허위 테스트. 근데 피어스 위원회에 의하면 투자 계약이란 증권과 같은 측면을 가지지만 자 보세요. 말이 되게 증권과 같은 측면을 가지지만 주식이나 채권의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또 다른 정부 기관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식해도 섹은 증권이라고 판단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 증권이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한데 증권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식이나 채권의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한국말로 해석된 걸로 자체로 와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증권이라 증권 쪽의 성격에 가깝다. 근데 그게 주식이나 채권의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뭐 들어맞는다. 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와야 이 규제안에 관해선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2월 22일 날이죠. 재판이 진행되는 거리고 2월 15일까지 미국 정부의 리플사가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제출하는 거는 그때 이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결론이 나쁘지 않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15% 하락을 했을 때 여기 보세요. 15% 하락했을 때 XRP는 11%, 이오스는 15%, 스텔라는 17%, 트론은 13%, 질리카는 21%, 이더리움 클래식은 19%, 에이다는 16%. 그래서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이 15% 떨어졌으면 알트코인은 40% 떨어져야 돼요. 40%, 50%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토시 마켓에서는 좀 이렇게 분기를 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알트코인 중에도. 저 이제 그게 키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에서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고 되게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뭐 달러의 수명은 뭐 정해져 있는 거고 양적 완화는 뭐 그것도 이미 로드맵이 발표돼 있는 거기 때문에 깊은 하락장은 또 다른 어떤 거대한 상승을 위한 하나의 뭐 소스로 사용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요. 희망을 잃지 않는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